남양주시 청사 로비가 신문고로 바뀌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쓰인 판에 포스트잇이 빼곡합니다. 민선 8기 남양주시에 바라는 소망을 주민들이 손수 적은 것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도시 특성을 반영하듯 교통정책에 대한 요구가 단연 많습니다. 지역마다 개발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각각이 다른 요구를 하시는데 공통된 건 교통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으시죠. 8월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출퇴근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남양주시는 4호선 별내 별가람역과 8호선 별내역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도 신설해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양정역 사이 일부 구간에 대한 복개 공사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00m 구간을 복개하면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 멀리 돌아가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구간을 따라 공원이 조성되면 서울 마포 지역의 경의선 숲길 같은 산책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산신도시에서 2020년부터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철길이 경의중앙선 철도인데 이게 1940년대부터 이게 운행이 됐던 건데 결국은 다산신도시를 가운데를 잘라서 주민들이 왕래를 못하게 만든 폭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요 철도를 뚜껑을 덮고 위에 흙을 쌓아서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26년도 한 중반이나 하반기에는 공원이 조성돼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척률은 뭐 얼마나 돼 있습니까? 네, 이 공사는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 위에 양쪽에 벽체를 한 8m 세우고 위에 슬라브 타설을 해서 흙을 쌓는 거기 때문에 이 벽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 말뚝을 박습니다. 기초 말뚝을 지금 한 70% 박았고 전체 공사는 한 30%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1762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태어난 정약용 선생을 기리는 사업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추구해온 남양주시. 정약용 선생의 정신문화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4월 구성했습니다. 다산신도시와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 양정 역세권을 축으로 전문 교육센터 그리고 정약용 광장과 정약용 공원 그리고 정약용 공연장 그리고 청년들의 예술 거리 그리고 첨단 바이오 전철역 신설 등 정약용 선생님의 발자취와 철학 그리고 그 사상과 가치를 담아서 지금 능내리에 있는 정약용 유적지와 연결을 시킴으로써 미래도시 남양주는 정약용의 도시로 확실하게 발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다산 정약용 도서관도 개관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스스로 직위를 구하지 말라 등 목민심서에 구절이 새겨진 조형물이 이용객을 맞습니다. 유럽 도서관에서 영감을 얻은 인테리어와 쾌적한 회의 공간과 공연장, 어린이 자료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남양주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이은 폭염과 장마 속에서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남양주시는 먼 과거 양주군에 속해 있다가 1980년 남양주군으로 분리한 뒤에 1995년 미금시와 통합해서 시로 출범했습니다.
지금은 인구 74만 명의 수도권 동부의 최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산 신도시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남양주시에 3기 신도시까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남양주시는 2030년이 도달하면 인구 100만 명의 광역시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남양주시의 행정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이런 남양주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주광덕 시장을 모시고 변화의 길목에 선 남양주시의 현재와 미래 변화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시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시의 주광덕 시장입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그 남양주시청 청사 로비가 그 신문고처럼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시민들이 그 시장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내용, 이제 손수 기록한 포스트잇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매일 출근하시면서 보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16개 읍면동별로 시민들께서 남양주시 집행부에 바라는 바, 또 그 소망하는 것들,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서 또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뭐 복지나 문화예술이나 교육 분야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붙이고 그것을 시청 1층에다가 이전해서 붙여서 시청 공직자 모두가 출퇴근 시간, 뭐 점심 시간에 수시로 시민들의 니즈, 시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광덕 시장께서는 이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예. 다시 이제 자치단체장이 되셨습니다. 자, 지난 2년 이제 남양주 시장으로 지금 이제 역임하고 계신데 지금 어떠세요? 시간이 빨리 가죠? 예, 정말 시장으로 취임을 한 지가 엊그제 같고 시민들과 소통을 최대한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거 국회의원 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빨리 가고 훨씬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실행하고 또 구상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정약용 선생의 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남양주와 다산 정약용 선생 어떤 관계입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동양인 최초로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그 위대함을 인정받으신 분이고요. 그러한 위대한 그 분이 남양주시에서 태어나셨고 유배 기간 18년을 제외한 또 나머지 18년 동안 그 500건이 넘는 저수를 한 곳도 남양주고 현재 그 바로 태어난 생가 부근에 그 묘소에 잠들어 계시는 등 뭐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가 바로 남양주시이고 그래서 그 생가를 중심으로 다산 유적지가 있고 다산 생태공원이 있고 또 전국에서 한 5번째 큰 규모의 도서관인 정약용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시청에도 다산홀이 있고 또 여유당홀이 있고 이제 앞으로 그 다산 일동과 다산 이동을 이어주는 한 1,100억 정도의 큰 그 복개하고 문화공간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저는 가칭 다산 도시공원 내지 다산 문화예술공원으로 명명을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이 태동한 곳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 내지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의 그 나침판이 되는 뭐 목민신소 등 저서가 있는 도시가 바로 남양주시이고 정약용 선생님의 도시가 바로 남양주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달 중순에 정약용 브랜드 비전 선포식 이게 열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행사였습니까? 금년이 이제 다산 선생님의 탄생 262주년을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여러 가지 사상과 정신이나 업적을 브랜드화해서 그 이제 대내외적으로 선포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그 정신과 사상을 남양주 시민 모두가 계승하고 또 남양주 발전에
그 중심에 그 위치하게 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정약용 선생님의 뭐 사상과 업적 비전을 현대에 계승해서 우리 국민과 남양주 시민 그리고 세계 모든 인들이 이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청렴하면서도 공적인 성과를 남기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효제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자 이런 것을 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포식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다산 브랜드 비전은 선포했고 그렇다면 이제 남양주 시민들부터 예. 이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또 이해하고 생활화해야 될 겁니다. 예, 그 남양주시 안에서 네. 정약용 브랜드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무엇보다도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74만 시민들이 정말 정약용 정신에 다 심취하고 정약용을 그리고 정약용을 배우고 또 정약용을 키우고 또 정약용을 나누자라는 4대 그 전략을 세워서 지금 200여 개의 남양주시 어린이집에서 이 남양주형 정약용 어린이집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이 정약용 보육 과정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한 400여 명에 이르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이 정약용 보육교사로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럼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이나 정약용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일단 놀이로 배우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일대를 그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정약용 선생님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좋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부분을 또 노래를 가사로 해서 아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그 정약용 보육과정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시의 여러 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아주 너무나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는 정약용 선도학교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초중고 한 12개 학교가 금년에 신청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30개 학교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약용 선도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정약용 선생님에 관한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강연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 선정된 학교 학생들이 다산 유적지에 와서 정약용 선생님의 그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다산 생태공원이나 정약용 도서관에 와서 그 정약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소개할 때 다산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시의 주광덕 시장입니다 하듯이 뭐 도의원, 시의원 어디 가도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 다산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의 누구누구다. 다 이런 이제 생활 속의 정약용을 배우고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실 때 정약용 도서관을 좀 자랑을 하셨거든요. 예. 이건 어떤 시설인가요? 전국에 이제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로는 저희가 한 5위 정도 되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 그 예결위 간사할 때 한 300억, 3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도시에 새로 건립을 한 것인데 기존의 도서관과 이 컨셉이 다릅니다. 단순히 뭐 와서 열람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러는 도서관에서 현대 문화인들 또 현대 초중고 학생들 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문화의 공간 단순히 과거 개념의 도서관에서 뛰어넘어서 새로 창의적이고 미래형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면 뭐 1층에 편안하게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카페도 있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을 시민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연이나 토론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또 그냥 다양한 그 복합문화센터 같은 그런 개념도 있고 기존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도서관을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게 공부하는 사람, 책 보는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심취하는 사람, 뭐 발표하고 뭘 컨텐츠를 만들고 뭐 진짜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들이 다 모두가 올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민들의 아주 열정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정약용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어떤 정신 또 브랜드를 남양주시만 또 공유할 게 아니라 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좀 구체적인 홍보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뭐 이제 저희는 정약용 선생님이 태어나시고 잠들어 계신 곳이라 그래서 남양주시만이 정약용 선생님의 뭐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도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군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도 남기고 정원도 관리하고 채소도 키우고 뭐 차도 많이 마시고 했는데 강진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첫 번째 유배를 갔던 곳이 포항의 장기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과도 소통을 해서 정약용 브랜드 사업 할 때 함께 하겠다는 걸 했고, 또 수원시는 그 화성을 건축하신 분 아니에요? 정조시대에 거중기를 개발해서. 그래서 또 수원시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래서 뭐 독점하거나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을 흠모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자제학을 모두 공동으로 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홍보하고, 무슨 포럼이나 세계적인 그런 포럼 대회를 할 때도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 주최하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돼서 참 감사하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실사구시에 입각한 실용주의라는 것이 다 이런 거 아닌가. 예, 조금 더 그 선생님의 그 사상과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홍보하는 과정, 또 이 정약용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 또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려면 이것이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 제가 갑자기 이제 뭐 K-팝, K-컬처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우리 K-푸드 같은 게 되는데, 야, 인문학에 있어서 정약용 선생님이 세계사적인 인물이고 정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가 기념할 인물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그 사상과 정신에 입각한 그 인문학에도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화가 가능한 K 인문학,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정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약용 브랜드만으로도 우리 남양주시, 또 수원시, 또 전남 강진, 경북 포항 연결이 다 되군요. 정약용 선생의 가장 또 유명한 저서 가운데 하나가 사실 목민심서입니다. 이게 이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잖아요. 그 중앙덕 시장 보시기에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들, 특히 이제 정약용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덕목,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좀 보세요? 저는 이제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그 공직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청렴이다라고 보통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청렴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정약용 선생님께서 공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념과 효제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공념은, 청렴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공적인 성과를 공직자는 내야 된다. 그래서 공념의 공자는 공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염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제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게 기본인데, 그렇듯이 이웃 사람들, 다른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한테도 내 부모한테 효도하고 내 형제들한테 우애 있게 지내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에서는 이 효제 사상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시민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청 1층에 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어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어요. 2,000원, 3,000원. 또 어린이들이 와서 기부하면서 기부 교육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요, 이 남양주시와 정약용 브랜드 육성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남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동북부에 공공의료원을 남양주시가 좀 앞장서서 신설하려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남양주시는 이제 인구가 7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필수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이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비율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제일 하위가 연천군인데 연천군이 한 14.2%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으로 남양주시가 그 미치료율이 13.5%나 이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남양주시, 그런데 인구는 74만이고, 그래서 경기 동북부의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지이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는 남양주와 구리시와 양평, 가평을 합치면 현재로 110만 명의 의료 수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500만 평의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주 예정 인구가 26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40만 명의 요 자체 지역 안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의료 인구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료 수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의료 시설 용지는 가장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140만 경기도민이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요충지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한 만여 평의 이 공공의료 그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지금 도시 개발을 하면서 종합의료 용지로 다 지정이 돼 있고 토지가 쫙 구획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냥 봐서 삽을 뜨면 되는 곳입니다. 그 뭐 공시지가로는 한 500억인데 이 감정가로는 지금 한 900억 정도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 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 가겠다는 겁니다. 경기 공공의료원이 들어올 경우에. 그래서 이 공공의료원 하면 뭐 세금 잡아먹는 하마, 그 악순환이 되다 보면 좋은 의료 장비 못 오고 좋은 의사 못 오다 보면 경영이 더 악순환을 밟고 있어서 지금 공공의료원이 이렇게 정상 운영되고 지속 가능하게 미래 10년, 20년까지도 현재 설립되어 있는 공공의료원이 지속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남양주시의 지금 공공의료원 부지는 일단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아마 적자가 아니라 정상 운영이 될 거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 미치료율이 이렇게 높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5만 명이 넘는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합하다, 이곳이. 그래서 저희는 이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남양주시의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그 건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자신감 있게 그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또 이게 다른 지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우선 그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용지로 백봉지구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어느 정도로 건립할 계획이세요? 백봉지구는 이제 일단 부지가 10,000평이고요. 그 빠진 거 없이 이미 구획 정리가 다 돼서 온전히 10,000평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렇군요. 또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GTX-B도 평내호평역에 정차할 예정이어서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구 경춘 국도변에 있고, 또 뭐 수서고평 그 고속도로에도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그 95,000명이 살고 있는 평내호평지구 한복판에 이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근 바로 배후에는 남양주 그 95,000명을 빼면 한 64만 명이 들려서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평군이나 양평군에서 그 장소로 오는 것이 너무나 용이합니다. 도로망이 많이
확산돼서 물론 구리시 20만 인구가 오기에도 너무나 좋은 거고요. 전철로도 올 수 있고 교통으로도 올 수 있고 네. 교통의 최고 요충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 구역 정리가 다 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빨리 지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예. 자, 이 남양주시는 어쨌든 이곳에 공공의료원 유치를 하면 우리가 다양한 또 인센티브 또 뭐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제시하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약 900억의 감정가에 해당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좋은 인센티브는 없을 거고, 자반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지금 경기 남부에 3개 있고 북부에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북부에는 포천의료원이 있고 의정부의료원이 있고 파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북부 지역은 이미 3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 동부에 해당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현재 110만, 곧 140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쟁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의료 수요 인구가 많고 교통도 경쟁 도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예. 의료 시설은 사실은 또 의료 인력 수급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남양주시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강남권이든 서울 수도권에서 이 의료기관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이 병원의 관계자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양주에 소재한 경복대학교에 그 간호보건 그 입학생이 매년 1,20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그 대학에서 그 간호 인력, 보건 인력이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최근에 정책 토론회 하는데 경복대학교 총장께서도 아주 그 경복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간호학과, 보건학과 학생들이 공공의료원에 적극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경복대학교 총장께서는 감사하게도 고가의 의료 장비마저도 그 남양주에 설립될 공공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거기에 제공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동력을 얻기가 힘든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유치 계획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가을에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부시장일 TF팀장을 해서 만들었고,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서 최근까지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당을 떠나서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를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합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유치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4만 명의 인구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이제 동참하셨으니까 네. 뭐 열기는 굉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잠깐 뭐 중앙덕 시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의료원 이게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게 적자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의료 서비스 수준은 좀 다른 민간에 비해서 좀 낮은 반면에 또 효율은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늘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다 이러한 지금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원을 찾아오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운영상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의사 영입하기가 어렵고, 특히 요즘은 의료 장비 싸움이 많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해야 무슨 이 시술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용이한데, 운영이 어려우면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신 의료 장비를 새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 장비는 한 해 한 해 정말 새로운 첨단 의료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악순환에 빠져 있고 결국은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운영되는 6개 의료원 위치나 의료 수요 인구 도민들 다 봤을 때 이 남양주시에 올 때가 가장 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찾아오는
공공의료원을 찾아오는 시민들, 도민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좋은 의사 초청할 수 있고 최신의 의료 장비를 계속 구입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민들은 여기 공공의료원은 다른 데하고 달라. 의사도 좋은 분이 많고 이 의료 장비도 민간 의료병원 못지않게 진짜 이건 최신 의료 장비가 있어. 이거 가장 환자가 잘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문이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 공공의료원 거기 가면 서비스와 가격은 더 좋은데 민간 의료원보다 거기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문가들이 이 점을 심사 과정에서 평가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 신청서는 내신 거죠? 내일 오후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 열기 그리고 시민들이 이거 정말 수건 사업입니다. 남양주시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민들의 정성에 감동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신청서는 직접 경기도청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또 제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일 오후에 제가 직접 접수를 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통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제1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허브 요 얘기를 하셨어요. 주로 이제 공약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 분야에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제 한 공약의 30% 넘게 교통 분야의 공약으로. 뭐 2년 동안 뭐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죠. 뭐 현실적인 성과로는 이제 한 달 후면 강남으로 직결되는 8호선 연장 별내선이 개통을 합니다. 시민들은 8월 10일 새벽부터 별내선을 타고 27분 만에 잠실역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내선의 장점은 출퇴근 시간에 4분 30초만 간격으로 열차가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평균 낮 시간대 합치더라도 8분 내입니다. 그러니까 본선과 동일한 배차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뭐 남양주 동부권 지역의 시민들의 뭐 교통 편의가 뭐 획기적으로 증대됐습니다. 또 우리 98호 국지도 개통으로 해서 오남읍에서 수동으로 가는 연결이 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이제 교통은 수년에 걸쳐서 광역교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GTX B 노선을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을 할 그 발표가 됐고 이제 제2기 GTX라는 GTX DEF 노선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 중심부를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다 이제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GTS 뭐 G라고도 하고 GTS 플러스 노선, 그러니까 경기도를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관통하는데 또 그것이 남양주 별내역을 관통하게 돼서 지금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GTX가 5개 그리고 전철이 5개 연결되는 도시는 지금 남양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통혁명 시대를 맞고 이제 교통허브 도시 남양주를 민선 8기에 이루게 됐다. 그것이 뭐 가장 교통에 관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8호선 별내선은 일단 이제 가장 지금 임박한 거니까 네, 한 달 후면 개통되면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호선이 개통되는 8월 10일을 기점으로 저희는 이제 별내역하고 다산역이 정차하는 2개 역인데 그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내부 교통망, 연결 교통망을 지금 다 구축해놔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환승 과정에서 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까요? 준비는 하셨다고는 합니다. 지금 뭐 완벽하게 다 했고요. 특히 이제 별내역에서 그 경춘선 별내역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환승해서 이제 잠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보통 서울의 전철역은 환승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환승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우리 별내역에서 환승하시는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8월 10일 날. 경춘선 타고 별내역에서 내려서 지하에서 별내선으로 갈아탈 때 굉장히 거리도 짧고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어쨌든 교통망이 계속 확충되는 이 남양주의 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뺄 수 없는 게 바로 3기 신도시 같습니다. 남양주는 이제 왕숙이죠. 왕숙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왕숙지구.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느 지역이고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현재 이제 남양주시가 95년에 출발할 때는 23만 5천 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4만 명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진접 신도시, 호평 평내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다산 신도시와 진접 신도시 사이에 남양주 서쪽의 중심부에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왕숙지구와 왕숙 2지구가 연결돼서 개발되고 그 사이에 진접 2지구 신도시, 양정 역세권, 그리고 남양주 진건지구 이렇게 5덩어리가 신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왕숙지구 2개 외에 나머지 3개가 연결돼서 쭉 연결이 다 됩니다. 기존의 다산 신도시와 함께.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양주시의 어떤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거점이 되는 거죠. 중점이, 중심지가. 그래서 이곳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는 100만 특례시로 이제 인구가 26만 명 정도 입주하게 되고 뭐 첨단 산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도시의 자족 기능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이제는 베드타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족 도시 남양주, 미래 첨단 산업이 활발히 발전하면서 사통팔달의 교통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예.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것이 바로 불과 몇 년 후에 남양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과정을 좀 지켜보면 주민들이 먼저 입주를 하고 교통 대책은 뒤따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아우성 치고 나면 이제 그때 교통이 나가죠. 주원덕 시장께서는 줄기차게 이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얘기하실 때 선교통 후 입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왕숙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은 뭐 어떻게 윤곽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 원래 선교통 후 입주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가 이번만큼은 과거 1, 2기 신도시의 그 잘못된 국가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먼저 교통을 하면서 후 입주시키겠다. 이제 저는 정부에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왕숙지구의 대표적인 광역교통 체계는 이제 9호선 연장,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다른 남양주의 남북을 거쳐서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입니다. 거기하고 이제 한강에 다리가 하나 더 놓입니다. 수석대교라고. 예, 남양주시의 그 수석동에서 이제 하남시 그 선동 IC 부근으로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도로 노선을 지정했고 저희가 이제 턴키 발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2028년까지는 다리가 완공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9호선 연장과 수석대교를 놓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마이너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선교통 후 입주가 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3기 왕숙지구까지 이제 들어서면 이제 또 그 과정에서 교통 대책이 또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우리 신도시의 고질적인 이 베드타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주원덕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그 자족도시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나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언제까지나 서울이나 경기 남서부로 출퇴근할 것이냐. 남양주 자체 내에서 출퇴근하면 출퇴근 교통도 교통 대란도 막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왕숙 지구의 가장 중심부 역세권이 GTX-B와 9호선이 교차하는 흔히 말하는 왕숙역 신설되는 곳입니다. 국토부하고 오랜 싸움과 줄다리기 끝에 그 교통 핫플레이스 9호선과 GTX-B가 만나는 그곳에
저희가 판교의 1.7배에 해당되는 36만 3천 평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곳을 중심으로 남양주시는 미래 그 첨단 산업이 이렇게 있는 도시, 그리고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만 벗어나면 남양주 안에서 산과 강과 하천이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있는 도시.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사는 것보다는 남양주 같은 도시에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 같아요. 첨단 산업이 있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 천혜의 하천과 이 산이 조화되는 도시. 남양주시 안에 그 하천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 12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것도 국가 하천이 북한강하고 한강이 있고, 지방 하천이 한 36개 있고요. 또 소하천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도심에 있으면서도 도심 가까이 아주 수변 공간을 산책하면서 이 녹지 비율이 높은 도시가 남양주시입니다. 이 별내동 신도시 같은 경우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도시 중에 녹지 비율이 가장 높고 하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통 문제만 조금 더 해결해 드리고 이 첨단 산업단지 양질의 일자리만 좀 많이 만들어주면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금도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남양주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75%가 굉장히 발전할 거로 본다. 그저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발전이 별로 아닐 거다 보는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남양주시의 변화와 남양주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GTX B 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왕숙역에 그 판교보다 더 큰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왕숙지구가 좀 특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요. 수소도시 조성. 예.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도 민선 8기 전반부의 성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왕숙, 원래는 1 있고 왕숙 2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왕숙과 왕숙 2라 그러는데, 왕숙 2 지구를 수소도시로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선정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바로 도시에 가까운 2km 거리에 그 자원순환 종합단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숙 2도시 전체가 수소도시로 지정돼서 정부와 LH로부터 지금 한 350억 정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정말 그 수소도시 가까운 곳의 자원순환 종합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가스를 바로 지하관으로 해서 충전소 3개에다가 하고, 또 공공 건물과 임대주택에도 바로 집결을 시키고, 또 이곳에서 운행되는 그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곳은 모두 다 수소버스, 수소택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지금 10개의 수소도시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남양주 왕숙 2 지구가 정부에서나 생각하거나 국민이 기대하는 오롯이 진정한 수소도시로 조성될 그런 객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 하면요, 사실은 광릉숲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500년 이상 잘 보존된 네. 그 소중한 그 산림 자원인데, 요거 이제 기념하는 광릉숲 축제도 하고 계시죠? 매년 저희가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컨셉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발전시킬 생각이세요? 이 광릉숲은 그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 권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신비한 숲이 온전히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생물들이 뭐 한 거의 100여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립수목원에서도 이곳은 개방보다는 보전을 해야 이게 자연 그대로가 오래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1년 365일 내내 이거를 개방 안 하면 국민들이 뭐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릉숲 축제를 할 동안 그때 딱 하루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이 천년의 숲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이 숲속에서 명상도 하고 숲속에서 작은 콘서트도 하고 또 해먹에서 뭐 독서도 하고 또 맨발 걷기도 하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즐기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릉숲 축제 기간에 천년의 숲을 그대로 한번 와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가을에 강릉숲 축제할 때 꼭 광릉숲에 방문하셔서 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천년 묵은 자연 그대로의 숲, 이게 온대 지역의 극상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더 이상 완성될 수 없는 최고 마지막 완성 단계, 그곳을 한번 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힐링과 치유가 아주 제대로 될 것입니다. 네, 남양주시의 정약용 브랜드와 공공의료원 유치, 또 다양한 그 교통망 확충, 3기 신도시 대책,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민선 8기 후반기 임기를 이제 또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 또 어떻게 시정 이끌고 또 이런저런 현안 과제를 풀어내실지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들과의 약속, 정말 남양주 슈퍼성장 시대, 상상도 이상의 남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 구체적인 한 120가지의 공약을 지금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복지도시 남양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런 뜨거운 성원과 관심,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시민의 참여가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는 열린 시정 펼치는 남양주시 반드시 만들어서 시민들이 상상 더 이상의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자족 기능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통의 가치를 이어가고 또한 3기 신도시라는 탁월한 미래의 가치까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남양주시.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지금의 인구 74만 명 규모를 넘어서 100만 도시로 도약하는 남양주시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밝은 남양주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